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 10억 무세가 없어진 이유. 평당 사천 사이언스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검신 5억 시절에 10억 간다고 하니 그게 임팩트가 있었고, 그 이슈로 찬티랑 안티랑 서로 싸우기도 한 거지. 검신 4억 타령하던 돌란이나 용산자가 같은 애들은 검신 10억 가면 나라가 망하는 줄 알고 현실 부정하고 혼자만의 망상에 빠져서 맨날 이상한 글이나 올리고 관리자한테 활쩍 먹고 그랬지. 검신 3억 후반에 분양했던 단지가 2024년에 8억 1,500을 찍었는데 10억이 뭐 대단하다고 새삼스럽게 10억 무세가 있겠음. 초기에 1단계 금우 우밀인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미 4억은 벌었고 거기에 2억 더 태우면 그게 10억임. 이제 10억은 아무 감흥도 없게 된 거임. 솔직히 말해서 이제 검신 10억은 그냥 디폴트 값으로 보고 있고, 인천 1호선 개통하고 이어서 5호선 예타 통과, 서강급 예타 통과하고 내콤 완공하면 더 높은 가격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뭔 10억 무세 타령임. 크크. 이 정도 글을 올리실 정도면 이분은 검단신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검단신도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시내에서 8억에 팔고 10억짜리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아서 돌파하기가 쉽지 않죠. 최고. 어떻게 검단 사람들은 항상 대장 단지만 가격으로 치냐. 호우금 말고 그렇게 오른 곳 몇 군데나 다 호우금 살고 있음. 어느 지역이든 리딩 단지로 말하는 게 주요 지표가 되니까요. 어차피 리딩이 오르면 그 주변도 다 같이 오르거나 키 맞추기 함.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하는 건 시간 낭비임. 그래도 남쪽 단지도 지금은 다 2, 3억은 먹었는데 뭐 왜? 그러니 본인이 돈을 못 벌어요. 1억을 혼자 벌어보소. 여튼 고맙게도 검신을 왜 가냐라고 했던 사람들보다는 검신을 운이든 공부해서 잡았던 다 승자. 집값 다 떨어질 때 검신과 서울만 오른 건 팩트입니다. 부동산 투자, 그중 특히 아파트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단지가 어디인가, 시세 흐름이 어떤가부터 보고 내 예상과 조건들에 맞는 아파트를 찾는 건 기본입니다. 대장단지라는 표현에 반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반감을 가지신다면 부동산 투자자들에 대한 반감일 수는 있겠네요. 리딩 단지는 대장 단지. 크크크. 돌란이 활정. 조심 또 조심. 정상이 아닌 듯. 활정당하고 다른 아이디로 온 듯. 초창기에 분양받은 사람은 최소 2억은 다 본 것 같은데, 서울, 강남, 서초, 강동, 용산, 잠실 어느 곳이든 관심은 신고가 대장단지가 관심받고 견인합니다. 상승이나 하락 지표가 되죠. 노는 물은 다르지만 송도, 청라, 검신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저가는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심하기 때문에 표준이 되질 않습니다. 매수자분들이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인천 분양가도 저층 고층 분양가도 5천에서 8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가 개인 사정에 따라 간혹 낮거나 높게 형성될 수 있지만 아파트는 라면이나 과자처럼 균일가는 없어요. 청라는 호수뷰 한 단지 안에서도 1, 2억 차이가 나죠. 앞으로의 수도권 부동산 전망이 기대됩니다. 다주택자들 또 싸그리 죽일 놈들 만들어서 매도 물량 폭탄 터지게 만들지 아님 대폭등을 하든지 재밌겠네요. 8억에서 10억, 그 2억이 금방 오를 것 같지만 2억이라는 돈의 차이는 크죠. 지금 신축 6억인 곳하고 검단 비교해보면 급 차이 엄청나죠.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집값 상승이 2배도 모르는 지역은 냉정하게 말해서 뒤로 밀린 곳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2배 이상 오른 곳들은 앞으로 가능성이 큰 곳이죠. 검시는 지난 정부에서 미분양 나서 줍줍하다는 곳이었죠. 당시 분양가가 3억 8천에서 4억이었어요. 검신 작년 말에 8억 1,500 찍고 올해도 7억 9천 거래됐으니 검신은 2배 오른 곳이죠. 맞습니다. 인기 좋은 곳입니다. 뭐 의미가 있나요? 인천도 국평 분양가가 10억 근처까지 왔으니 이제 15억 무세 정도는 쳐줘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으로선 무조건 10억은 어려운 것 같고 6월 돼보면 알겠죠. 서강급 5호선 여부에 따라 10억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은데요. 11억, 12억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국적인 상승장에 10억보단 이런 시기에 호재발로 90억 찍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어차피 오를 곳은 오르고 계속 올라갈 곳은 올라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검단 신도시고 지금 당장 얼마까지 간다, 얼마는 어렵다 이런 말들은 의미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문제죠 뭐. 좋은 웃긴 게 친구답게 행동의 리기. 검단 신도시 10억 한 개 더 있는데 그거 없어진 거 얘기하는 건가? 검단은 10억은 갈 것 같아요. 다만 입주 물량, 교통 확정, 신도시 완성 시기 등이 맞물려져야 하기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마곡 배후로 수요 유입, 전세가 상승 후 매매가 상승, 그리고 결국 10억은 찍지 않을까 싶네요. 윗분 말처럼 11억, 12억은 또 다른 얘기이고요. 풍무동 84 분양가가 8억이네요. 검시는 풍무동보다 더 높죠.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LG에너지솔루션 본사 마곡 이전 검토, 마곡 오피스 현장 투어 진행. 팩트 천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4억으로 임차하고 있는 여의도 파크원의 임차 기간이 2026년도 상반기에 만료됨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 본사 사옥으로 임대할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곡 이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임대사를 지정하고 마곡 원그로브와 K스퀘어 현장 투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마곡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곡 오피스의 경쟁력은 3권역, 강남, 여의도, 도심 오피스에 비해 신축임에도 임대료는 3권역의 오피스의 절반 수준입니다. 대림그룹 전 계열사와 롯데건설이 마곡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마곡이 판교를 넘어선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단 신도시로서는 대단한 호재입니다.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 채용 중. 제조 어디
채용 사이트에서 본 걸 올린 것 같습니다. LG 계열사 코스피 상장, 우리나라 시가총액 5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2차전지 제조업이고요. 2차전지 현재 점유율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형 ESS 자동차 전지 제조, 설립일은 2020년 12월 1일, 매출액 25조, 종업원수가 12,600명 이렇습니다. 시장의 목소리, LG 에너지 솔루션의 선택에 주목하는 여의도 오피스 시장. 15시간 전 LG 에너지 솔루션의 2026년 여의도 파크원 타워 1 임대 만료가 임박, 마곡 이전 가능성이 높다. LG 에너지 솔루션 SNI 코퍼레이션 전속 임차 대행사로 선정하고 마곡 원그로브 등 투어 진행. 이런 이유들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마곡 이전 가능성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은 SNI 코퍼레이션을 전속 임차 대행사로 선정하고 인테리어 업체들과 함께 원그로브와 일개동과 K스퀘어 이개동 등 이전 후보지에 대한 현장 투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원그로브의 경우 애초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위해 한개동을 비워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수님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강남 접근성을 제외하면 마곡이 판교 이상이겠는데요. 드드. 2027년 마곡지구내 예상되는 상주 인원은 16만 5천명으로 이는 판교 3테크노밸리 완공 시 예상 인원 포함 전체 인원 15만 명을 뛰어넘습니다. 마곡은 차세대 강남입니다. 5호선 마곡 직결 전철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공철 N 5호선이면 총알 부족한 마곡 직장인 주거지 고려 1순위가 됩니다. 마곡이 점점 대기업 입주가 늘어나네요. 이전하겠네요. 고소득 직장이 점점 늘어나네요. 마곡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의 수요가 급증하겠네요. 그러게요. 청라로도 일부는 올 수도요. 검신 물량으로도 소화 못하면 그 다다다음으로 청라 갈지도 모름요. 중요한 사실은 마곡 지역은 지금 이 시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 그곳이 직원들의 거주용 월세가 비쌀 테니 청라로도 올 듯하네요. 검신글의 웬 검신 다다다다음 차례가 청라라네요. 화주나 일산으로 와라.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2차 점검이 곧 열릴 예정. 팩트천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김포 회원분이 KDI 담당자랑 통화하신 내용을 김검시대 카페에 공유하셨는데 KDI 담당자가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2차 점검이 곧 열릴 예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KDI 측이 올 6월 발표 시한을 앞두고 일정에 맞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6월 인천 1호선 개통에 따라 검단 신도시는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데 인천 1호선 개통과 더불어 지하철 최상위 급신 GTX 서강구까지 통과된다면 검신의 교통 입지는 몇 단계 올라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현재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진행 상황은 조사 의뢰, 조사 착수, 1차 점검회의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점검회의 곧 할 거고요. 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조사가 완료됩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기대되네요. 기대됩니다. 얼른 결과가 나왔으면 하네요. 10분의 6으로 예측된다네요.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과 같이 환승역으로 예타 결과 발표될 것 같아요. 오, 좋은 소식이네요. 고맙습니다. 신검단 중앙역 대체 너는 드드. 떡상 신검단 중앙역과 서강급이랑 뭔가 있나요? 올만에 왔는데 좋은 소식이네요. 한 달 남짓 후에 알게 되겠죠. 22년 말 국토부 발주한 용역 완료된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기술적 검토, 사업비 산출, 노선 대안별 열차 운영 계획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역사 위치겠네요. 유익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발표를 기점으로 검단의 가치가 매우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검단 전체의 떡상 기회네요. 어디가 되든 어차피 한 정거장 이하만 가면 타는 거니 계양역 9호선 직결이 더 좋은데 이거나 얼른 추진되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공항철도 9호선 직결이 우선인데 관심도가 서강급으로만 쏠리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GD 타고 강남 가는 건 이번 생에는 포기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고 투자 관점에서도 9호선 공철 직결이 훨씬 더 이득을 가져다 줄 겁니다. 투자에는 기간을 꼭 대입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계별로 인천 1호선 공항 공철 9호선 직결 플러스 고속화, 서울 5호선 확정 및 착공, 서각급 확정 및 착공, 이런 흐름으로 가주길. 9호선 직결 고속화의 실현 가능성, 가성비, 공약사항 등으로 봤을 때 현실성이 높다고 봅니다. 빨리 9호선 직결이나 합시다. 공철도 GTS급 속도 높이는 마당에 9호선 직결이 시급합니다. 이분이 진짜 고수님 같은데요. 인천 1호선은 6월달에 개통이 거의 이제 확정된 거고요. 공철 9호선 직결이 그 다음으로 빨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철 9호선 직결이 뭐냐면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공항철도 타고 가다가 뭐 공철 갈아타고 이 9호선 갈아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다가 9호선하고 직결되는 거라 환승 없이 그냥 직결로 쭉 가는 겁니다. 그냥 공항철도가. 그래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9호선도 오다가 공항철도 갈아타는 게 아니라 직결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철도는 다 완공이 됐어요. 철도가 완공된 지가 몇 년 됐냐면 24년이 됐습니다. 근데 인천시장하고 서울시장하고 합의를 못 해가지고 질질 끌다가 작년에 극적으로 합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전철 이제 제작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얹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다른 거 같이 막 땅 파고 막 전철 철로 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다 된 밥에 그냥 전철만 차량만 딱 얹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인천 1호선 다음에는 공철 9호선 직결, 이게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5호선 확정 및 착공. 서울 5호선 이제 그 노선도는 다 합의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확정하고 착공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강급으로 확정 및 착공, 이런 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TX-D, 그 다음에 GTX-F 이런 게 되겠죠. 다 검단 신도시랑 연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우선 인천 1호선이 빨리 제 기간 내에 6월 28일 예정하고 있더라고요. 6월 28일 날 계획대로 딱 개통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지금이 4월 말이니까 이제 2달 남았습니다. 2달 동안 제가 여기 살면서 보니까 지하철 출입구도 벌써 다 완공됐고요. 네 군데. 그리고 이제 그 엘리베이터도 다 했고요. 뭐 안에도 다 끝났습니다.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까지 개통되는 거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빨리 마무리 짓고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 능력을 공철 9호선 직결 플러스 고속화 여기에 직결해야 되겠죠. 이거 다 끝나면 또 잊어먹고 이제 서울 5호선 확정 및 착공으로 가야죠. 이렇게 쭉 되는 게 소방급 확정 및 착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줄줄줄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거는 차차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